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앉아 있습니다. 반짝이는 첼로와 바이올린, 위풍당당한 금관악기들이 저마다의 빛을 뽐내고 있죠. 잠시 후 지휘자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자 장엄한 선율이 극장 전체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화음, 열정적인 연주자들의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관현악단의 모습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주 실력을 자랑하며 그들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물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만약 저 완벽한 화음 속에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가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아름다운 선율 뒤에 북한이라는 거대한 체제를 지탱하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화려한 무대 뒤편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북한의 가장 세련된 얼굴, 바로 이 관현악단이 어떻게 단순한 예술단체를 넘어 최고 지도층과 상류층을 움직이는 교묘한 장치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예술이라는 가장 순수한 이름 아래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서로를 감시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추적해 나갈 겁니다. 베일에 쌓인 국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예술과 권력의 위험한 결합, 그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관현악단 단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음악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최상위 엘리트 계층으로의 진입을 허가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하고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이들의 선발 과정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음악적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은 일찌감치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평양의 금성학원이나 평양음악무용대학 같은 엘리트 예술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은 그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과 경쟁을 거쳐야만 비로소 오디션에 참가할 자격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낡은 연습실에서 어린 학생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 활을 쥐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매서운 눈초리로 아이의 모든 움직임과 음정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있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압박감이 차가운 공기 속에 가득합니다. 이 험난한 과정을 통과한 최정예 예술가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체제가 인정한 보배이자 살아있는 자부심으로 대우받게 되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람하는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지도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는 순간 연주자들은 안도감과 함께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상은 실질적인 특권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겪는 생활고와는 거리가 먼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가 이들에게 제공됩니다. 넓고 깨끗한 집, 안정적인 물자와 식량 공급, 심지어는 해외 명품이나 외제 악기를 접할 기회까지 주어지기도 하죠. 다른 이들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견고한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북한 관현악단은 처음부터 예술과 엘리트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단단하게 결합된 집단입니다. 음악적 재능은 기본이고 출신 성분과 사상적 충성심까지 철저하게 검증된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이 화려함 뒤에는 어딘가 모를 차가운 질서와 보이지 않는 경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북한 관현악단의 역할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장에 막이 내리면 이들은 또 다른 무대로 이동하는데 그곳은 바로 북한 최상류층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한 사교의 장입니다. 공식적인 공연 외에도 당, 정, 군의 고위 간부들을 위한 비공개 연회가 수시로 열리곤 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요리와 술이 가득한 연회장에서 관현악단 일부는 배경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들의 감미로운 선율은 파티의 품격을 높이는 장식품이 되죠. 하지만 이곳에서 진짜 주인공은 음악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음악을 들으며 서로 잔을 부딪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음악을 감상하는 척하면서 서로의 의중을 떠보고
중요한 사업적 논의를 하거나 정치적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악단은 이 모든 은밀한 대화가 오가는 현장에 가장 가까운 증인이자 동시에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 관현악단은 북한 특권층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북한의 상류층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최고의 배우자와 결혼시키는 것을 가문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관현악단은 바로 그 최고의 배우자를 물색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 중 하나로 기능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열리는 VIP 리셉션. 이곳에서 잘 차려입은 고위 간부의 아들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우연을 가장해 마주칩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양가 부모들의 치밀한 계산과 사전 조율 아래 이루어진 전략적인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적 재능과 미모, 그리고 체제로부터 검증된 신분을 갖춘 여성 단원은 권력 가문의 며느리감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남성 단원 역시 유력 가문의 사윗감으로 주목받습니다. 예술이 사랑과 결혼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영역마저도 철저히 계급을 유지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히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을 넘어 그들만의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악기를 배우고 자란 상류층 자제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 사정을 꿰뚫고 미래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관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군 장성의 아들은 첼로를 배우고 무역 상사의 딸은 피아노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음악 교육을 핑계로 정기적으로 만나며 자신들의 사업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이들에게 음악과 예술은 교양을 쌓는 수단을 넘어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가장 세련되고 효과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관현악단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북한 상류층이라는 견고한 성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겉보기에는 우아한 예술 활동이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계산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씁쓸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관현악단이 상류층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또 다른 비밀스러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시와 통제라는 무서운 임무입니다. 악단원들은 북한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오가는 현장에 항상 존재합니다. 비공개 연회장에서 연주하는 동안 그들의 귀는 단순히 음악의 화음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고위 간부가 무심코 내뱉는 불평이나 권력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미묘한 신경전, 심지어는 체제에 대한 불만 섞인 농담까지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무대 뒤편의 대기실, 한 악단원이 방금 연회장에서 들었던 특정 인물의 발언을 조용히 메모지에 기록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가 되어 보위부와 같은 감시기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활동은 공공연한 지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단원들은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체제로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는 곧 동료 연주자들은 물론 자신들이 접촉하는 모든 상류층 인사들의 사상과 언행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보고해야 하는 암묵적인 의무로 이어집니다.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후 이들은 사상학습이나 생활총화라는 이름의 시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음악에 대한 평가가 아닌 서로의 사상적 문제점이나 생활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한 동료가 다른 동료의 서구적인 옷차림이나 불순한 농담을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모두가 감시당하는 투명한 감옥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더욱 철저히 체제의 눈과 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잠재적인 반체제 인물을 사전에 색출하고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한 고위 간부의 자제가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거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와 가깝게 지내는 악단원은 이 사실을 즉각 상부에 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악이라는 부드러운 매개를 통해 맺어진 친분 관계는 역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감시의 통로가 되는 셈이죠. 결국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이들의 손은 때로는 동료와 이웃을 옭아매는 감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들의 얼굴 뒤에는 언제나 불안과 긴장,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고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순수한 열정과 체제 수능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 관현악단 단원들이 짊어진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북한 관현악단의 본질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단순한 예술단체가 아니라 상류층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내부적으로 연결하며 동시에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과 권력의 지속을 도모하는 대단히 교묘하고 다층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관점에서 이 관현악단은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첫째, 대외적으로는 문화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연주는 그 자체로 잘 통제되고 조직된 사회의 상징처럼 비춰지죠. 둘째, 내부적으로는 고된 업무와 권력 투쟁에 지친 상류층 엘리트들에게 수준 높은 여가와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충성심을 유지시키는 당근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그들을 통제하는 채찍의 역할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관현악단은 상류층의 결혼과 인맥 형성을 주도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권력이 외부로 분산되는 것을 막고 지배 계층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그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파고들어 정보를 수집하고 사상을 검증하는 감시망으로서 기능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고 엘리트 계층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죠.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최고 지도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공연을 지켜보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는 수많은 특권층과 악단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예술은 본연의 순수성을 잃고 권력을 위한 도구로 철저히 복무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권력자들을 위한 배경음악이 되고 예술가의 재능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북한 관현악단은 바로 예술이 어떻게 권력의 상징이자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통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인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술이라는 가장 부드럽고 세련된 포장지 안에 감춰져 있기에 더욱 알아채기 어렵고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술의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의 톱니바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북한 관현악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예술단체를 넘어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상류층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너무나도 치밀하게 설계된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도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무대라는 가장 매혹적인 포장지 뒤에 숨겨진 그 냉혹한 권력의 역학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예술마저도 체제 유지를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전체주의 국가의 섬뜩한 현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술이 정치에 오염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술이 탄생하고 길러지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대 위 지휘자의 손끝에서 뻗어나오는 가느다란 지휘봉은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악보의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하는 일종의 마법 지팡이와도 같았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연주자들의 활놀림뿐만 아니라 객석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최고위층 간부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지휘봉이 허공을 가르며 힘차게 내려올 때마다 웅장한 화음은 객석의 엘리트들에게 충성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세뇌의 선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은 예술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서열을 재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충성 맹세를 강요하는 거대한 의식의 장소로 변모하는 겁니다.
연주자들의 완벽한 합주는 개인의 개성이 완전히 소거된 오직 집단과 체제만을 위한 일사불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객석에 앉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특권층의 모습 역시 단순한 공연 관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박수 소리 크기와 표정, 심지어 옆 사람과 나누는 짧은 눈빛 하나하나가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공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체제에 대한 자신의 충성도를 증명하는 행위이며 그곳에서 보이는 모든 행동은 머티큘러슬리 기록되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위 관료가 공연 중간에 잠시라도 지루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최고 지도자가 특별히 만족감을 표현한 특정 악절에서 충분히 감격한 표정을 짓지 않는다면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의 사상적 충실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인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박수는 진정한 감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나는 이 체제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으며 아무런 불만도 없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증명하려는 생존을 위한 연기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의상을 차려입은 그들은 사실상 가장 잘 꾸며진 감옥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무대 위 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죠. 그녀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눈부시게 춤을 추고 애절하면서도 힘있는 선율이 그녀의 악기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음악에만 완전히 몰입한 예술가의 황홀경이 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표정 뒤 그녀의 의식은 쉴 새 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주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옆자리 첼리스트의 미세한 습관, 뒷줄에 앉은 클라리넷 연주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객석 특정 위치에 앉은 누군가의 동태를 끊임없이 파악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소나타는 사실상 주변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막인 셈이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체제의 감시자라는 역할 사이에서 그녀가 느끼는 내면의 갈등과 고뇌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영혼을 옭아매는 가장 무거운 족쇄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삶의 무게는 공연이 끝난 후 텅 빈 대기실에서 홀로 악기를 닦는 그녀의 지친 어깨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습니다. 결국 북한 관현악단은 체제가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의 가장 순수한 영역마저 권력 유지를 위한 정교한 장치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연주하는 모든 음표에는 체제 유지, 충성, 감시라는 정치적 코드가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상류층에게는 그들의 특권을 재확인시켜주는 달콤한 당근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통제하고 옭아매는 보이지 않는 채찍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죠. 예술을 통해 엘리트 계층에게 문화적 자부심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그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어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결망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이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촘촘한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이처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지배 전략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부를 통제하고 권력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 관현악단의 아름다운 선율 뒤에서 발견해야 하는 섬뜩하고도 냉철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특별한 사례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북한 관현악단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문화를 도구화하고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삶을 통제하며 체제를 공고히 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 수많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예술 뒤에 숨겨진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통제와 규율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문화 현상 속에도 어쩌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의도와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관객들이 모두 떠나간 텅 빈 무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웅장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던 그 공간에는 이제 깊은 정적만이 흐릅니다. 화려했던 조명은 모두 꺼지고
어둠 속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악기들과 텅 빈 객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잠시 동안 연주되었던 음악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웠던 선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무대 뒤편,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두운 평양의 거리로 나서는 한 연주자의 뒷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녀의 어깨에 놓인 악기 케이스의 무게는 과연 음악가로서의 자부심일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체제의 굴레일까요? 예술의 본질과 거대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무거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예술이 권력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 선율의 아름다움은 과연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친 북한 관현악단의 비밀처럼 세상에는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식 탐사에 동행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북한 상류층의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은밀한 장치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